미국 공급관리협회 ISM 11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46.7을 기록했습니다. 보시는 건 10월달 수치고요. 10월달과 같은 결과가 나왔고 크게 하락한 수준에서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사실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자리였고 신규 주문 증가가 있었던 이번 11월 PMI인데요. 사실 전반적인 제조업 PMI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몇 달만 하더라도 제조업 PMI가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제조업이 이제 회복세를 보이며 확장 국면으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죠. 10월 이후 11월까지 이 구간입니다. 제조업 PMI 의미 있을 정도로 위축 구간에 머물고 있는데요. 여전히 제조업 PMI가 50 이하 위축 국면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다시 회복하는 거 아니냐, 소위 제조업 업황이 살아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는 어느 정도 사그러드는 그런 PMI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10월 이후 11월까지 현재의 낮은 구간에 위치를 했다라는 게 그 원인이죠. 확실한 것은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제조업이 이대로 살아나기에는 어느 정도 힘든 모습으로 굳혀지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저는 11월 달 PMI 결과를 그렇게 보고 있고요. ISM뿐만 아니라 마킷이죠. S&P 글로벌 PMI도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의미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함께 코멘트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초반에 있었던 이런 롤링 현상이죠. 서비스 경기가 줄고 피크아웃하고 제조업이 살아나는, 그래서 한마디로 전체적인 소프트 랜딩, 골디락스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제조업 경기가 반등하면서 기대를 했던 분위기도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 물 건너간 거 아닌가, 그런 11월 PMI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M PMI 보시면 여전히 13개월째 지금 50이라는 기준선 밑돌고 있습니다. 위축 구간인 것이죠. 한마디로 시장에서는 바닥을 찍고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기대를 했지만 이제는 꺾였고, 이 꺾인 흐름이 이때 당시 하락폭이 꽤 컸기 때문에 이번 11월 어느 정도 살짝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10월과 동일한 수준에서 집계가 되었고 결국 미비한 반등조차도 나오지 못할 정도로 지금 제조업 경기가 상당히 위축됐다라고 봐야 되고요. 특히 11월 달은 신규 주문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게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지난달 이어서 사실상 최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위치까지, 그 레벨까지 떨어진 이 제조업 경기에 심각한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지난달 사실상 최저 수준이죠. 이때가 46인데요. 지금이 46.7이니까 사실상 최저 레벨까지 떨어진 것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조업 PMI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 위에서 5개의 항목들 중에서 결국 확장 영역으로 기록이 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신규 주문과 재고 스프레드를 좀 보시게 되면 이번 달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증가한 부분은 2개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생산량이 확장 영역에 있었는데 이번 달 들어서 다시 위축 구간으로 떨어졌고 11월 모든 5개의 항목, 실질적으로 계산이 되는 모든 항목이 다 위축 구간 50 이하로 떨어졌고요. 그 중에서도 의미 있게 증가한 부분은 신규 주문하고 보시면 이 재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신규 주문과 재고 스프레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 10월달 다시 꺾였다가 11월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이 집계가 된 것이죠. 이 전반적으로 제조업 지수의 선행성을 띠고 있고 기본적으로 재고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 이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는 이 3개월 연속으로 사실 상승세를 좀 보이다가 꺾였고 이게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은 전체 PMI도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항목들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지난 10월처럼 그냥 이렇게 평이하게 머무는 수준에서 그쳤다는 것인데 일단은 신규 주문이 늘고 재고가 줄어들게 되면 이게 올라가게 되죠. 결국 신규 주문이 더 많으면
이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재고가 줄어든다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쉽게 생각하면 업황이 개선된다라고도 얼핏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가 제조업 PMI의 선행성을 보이면서 제조업 업황을 좀 이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번 달 스프레드의 반등은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이죠. 재고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채운 수준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재고를 채운다라는 건 쉽게 말씀을 드려서 경기가 좋아서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고를 채울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워낙에 바닥까지 재고 조정이 일어난 경우라면 일정 수준 재고를 채워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후자에 가깝죠. 따라서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가 본격적인 하락세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다시 얘기하면 재고 순환 주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강세의 위치에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는 그동안에 너무나 쌓아둔 재고가 많이 있었고 이게 이 구간에서 많이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재고 조정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어느 정도 끝나고 다시 보충하는 움직임이 11월까지 이어졌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정확한 것 같고요. 따라서 이 세부 항목을 분석하실 때 신규 주문이 늘어났다라는 거 하나만 갖고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해석하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난 3분기 GDP의 성장 대부분의 재고 투자에서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재고 조정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시려면 사실 코로나 시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조업 기업들은 코로나 당시에 공급망 차질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재고를 더 많이 챙겼고 그리고 코로나 위축됐던 그 기간 동안 희한하게 IT 관련된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소비 기대감이 확대가 되자 재고 투자를 더 많이 늘리게 된 것이죠. 과잉 재고를 쌓은 겁니다. 제조업 기업들의 특징이 그랬고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공급망 차질이 해소가 되고 거기에 너무 많이 IT 소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소비 둔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가 됐습니다. 그러자 기업들이 쌓아둔 재고를 사용하던 그런 구간이 여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오다가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났다. 이런 얘기가 이때 나온 것이죠. 바닥이 난 재고를 일정 수준 쌓아놓는 모습이 지난 3분기부터 나왔고 이게 GDP에서도 그대로 재고 투자에 이어졌던 겁니다. 이게 PMI에서도 그대로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10월, 11월까지 그게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재고를 조금 쌓아둔 게 만약 제조업 업체들이 강한 소비 기대감으로 재고 투자를 했냐?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왜 그러냐? 이건 나머지 전체적인 PMI의 세부 항목들을 하나하나씩 따져봐야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한 겁니다. 단순히 재고 보충 움직임에 그치는 수준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것이고 그런 모습이 적어도 지금 이번 달까지는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착륙 또는 제조업이 회복한다라는 이 근거 자체가 신규 주문과 재고 사이클이 저점을 통과했다. 이런 근거를 갖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재고 확대가 일어날 것이다. 제조업이 좋아질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이런 근거였던 건데요. 이게 사실 수요 기대감으로 살아나느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다. 저는 이거를 분류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좀 한 것이죠. 꾸준히 강조했지만 크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 수요가 진짜 찐 수요가 살아나려면 이게 살아나야 됩니다. 제조업 업황의 특징은 수주잔고에서부터 나타나요. 빠르게 수주잔고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14개월 연속해서 위축 구간에 머물고 있고 전달보다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 39.3.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최저 수준이거든요. 수주잔고가 이렇게 낮다라는 건 수요가 살아났다고 볼 수가 있는 직접적인 데이터가 아닙니다. 진짜 수요의 반등은 수주잔고가 급격하게 쌓이면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제조업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따라서 지금의 수요는 강한 기대감으로 그렇게 살아난 게 아닙니다. 더불어서 공급자 인도 시간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데 이게 실제 업황의 분위기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빨라졌습니다. 14개월 연속해서 빠른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50 이하면 빠르다라는 뜻이죠. 배송이 빠르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공급보다 수요가 약화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요거에 대한 개념 설명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많이 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달 PMI 영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거죠. 코로나와 같은 공급망이 붕괴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게 50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송이 빠르다라는 의미는 수요가 감소했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수요가 더 많이 줄었다, 이런 뜻이죠. 특별히 우리는 공급망 압력 지수를 정확하게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거 또 확인하고 있죠. 따라서 지금의 제조업 PMI, 제조업 업황이 회복세로 돌아섰냐,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여전히 일정 부분 재고를 보충하는 움직임에 그치는 그 정도의 위치고, 전반적인 제조업 업황이 나타내는 데이터들은 여전히 위축 구간이고 수요가 둔화되고 있고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계속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3개월 동안 반등하던 PMI는 결국 단순 재고 보충 수준의 움직임에 나타난 그런 모습이고요. 이번 11월달 PMI도 여전히 특별할 거 없이 지난달처럼 그 정도 재고 보충 수준에서 나타난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의 반등의 역할로 유지되고 있다. 만약 이 정도 재고가 더 쌓이지 않았다면 더 떨어졌을 거죠. 지금 데이터들의 지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재고 보충이 있지 않았다면 더 위축되는 PMI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재고 보충의 움직임은 수요가 살아나서 실제 기업들이 재고를 쌓아뒀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워낙에 큰 재고 순환 사이클 이론으로 보게 되면 코로나 이후 또 작년 재고를 많이 소진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재고를 보충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다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 그렇긴 하지만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의 확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이게 더 올라간다라는 뜻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기업들은 경기 기대감으로 재고를 쌓아둔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소폭 유지되는 수준에서 지금 결과가 나왔지만 이번 달까지는 그렇지만 다음 달, 다다음 달까지 이게 계속적으로 높아진다면 한마디로 기업들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재고를 급격하게 늘린다, 재고 투자를 확대한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다른 모든 데이터들을 놓고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여기가 유지되거나 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정확한 건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네, 그리고 오늘 사실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S&P PMI죠. 이 마켓 PMI. 사실 마켓이었다가 S&P로 합병이 되면서 이름을 같이 쓰기도 하고 S&P PMI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뜻이죠. 어찌됐든 이 11월 미국의 제조업 PMI가 마켓입니다. 49.4를 기록했어요. 여기죠. 지난달 50이었는데 더 하락을 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 지난달 50까지 올랐을 때 이제 확장 국면으로 들어선다 이런 설레발들도 많았는데 결국 확장 국면에 진입하지 못하고 다시 축소 영역으로 꺾인 모습이고요. 사실 더 의미인 것은 인터뷰를 통해서 업황에 대한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을 해주는데 상당히 처참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내용들 보시게 되면 생산량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제조업체들이 그렇게 언급을 했고, 게다가 지난 1년 6개월을 뒤돌아보면 한 3개월 정도만 주문의 증가가 사실상 있었고 나머지는 다 어려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경기를 대변해주고 있고요. 더 제가 눈에 들어온 부분은 제조업체들이 지금 계속해서 비용 절감에 집중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심장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특별히 이 부분 보시게 되면 2009년 이후에 지금 제조업체들의 월간 고용이 감소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물경제의 직접적인 타격이 즉 고용단에서 해고로 이어지는 그 초입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사실 이런 언급이 나온 것은 그동안 이런 서베이 조사에서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던 문구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조금 영상으로 포함을 시켰고요. 더 뒤에 또 있습니다.
이 고용의 감소를 언급한 부분들이 좀 강조해서 이번 S&P 마켓 보고서가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더 보면 이제 서비스업에서의 고용 감소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 저는 아마 이번 S&P 마켓 PMI 보고서가 사실 뭐 이렇게 제조업이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결국 이 서비스업에서의 고용 감소를 언급했다라는 게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2020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직원 수를 줄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고용 축소라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서비스업은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게 또 빠르게 확산될 수가 있죠. 그만큼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에 대한 수요가 매우 약하다. 이거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물론 쭉 내용 보시게 되면 아직은 자발적인 퇴직자를 중심으로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고용 축소가 대부분이지만, 이게 아마 해고로 이어지는 적극적인 그런 상황까지도 이게 시작이 되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감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한마디로 기존의 고용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그런 변곡점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서비스업에까지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현재 서비스업의 PMI는 50.8입니다. 10월 50.6에서 조금 높아졌죠. 따라서 현재 서비스업이 뭐 나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여기 또 언급이 돼 있죠. 향후 전망이 안 좋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서비스업 수요 자체는 나쁘다고 볼 수 없는 확장 영역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미국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것이고, 그리고 한마디로 비즈니스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게 7월 이후 지금 향후 12개월에 대한 비즈니스 전망에 대해서 가장 약한 수준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어느 정도 서비스업이 뭐 나쁘다고 볼 수 없는 위치를 보여주지만, 결국 향후 경기에 대한 체감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니 심지어 서비스업에서조차도 고용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기존의 고용 상황을 180도 바꾸는 그런 변곡점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번 11월 S&P 마켓 PMI 보고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ISM PMI와 S&P 마켓 글로벌 PMI 모두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